미스터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미국 스포츠 오늘 NBA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입니다. 근데 야구는 이제 데드라인이 7월 31일이죠. 그래서 뭐 야구 팬들은 잘 아는데, 이 NBA 데드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 야구처럼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프 시즌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지금과 같은 트레이드들은 그 플레이오프를 겨냥해서 그 롤 플레이어, 백업 플레이어들 트레이드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하고 지금 드안젤로 러셀하고 미네소타의 팀버wolves의 그 앤드류 위긴스 맞트레이드는 사실 이런 트레이드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 두 팀이 지금 뭐 우승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골든 스테이트는 이미 뭐 난파선 됐는데,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이제 이 안드레 이과달라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로 갔는데 한 경기도 뛰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애미 히트가 트레이드를 해서 또 계약 2년에 3천만 달러 그런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멤피스 입장에서는 이과달라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히트가 더 훨씬 필요하죠. 플레이오프에 대비해서. 그리고 뉴욕 닉스의 그 마커스 모리스 형제, 그 유명한 LA 클리퍼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결국 플레이오프를 겨냥한 롤 플레이어를 마커스 모리스를 데리고 온 겁니다. 골밑도 되고 또 외곽슛도 되는 선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저스가 일루수, 뭐 어떻게 보면 내야수죠. 맥스먼 씨는 29살인데 3년에 2,600만 달러 계약했죠. 그리고 2023년 이제 옵션이 이제 1,300만 달러 포함되어 있고 바이아웃이 이제 150만 달러인데, 이 먼 씨가 연봉 조정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봉 조정 그 히어링까지, 청문회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장기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먼 씨가 467만 5천 달러를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구단은 400만 달러를 제시를 해갖고 그게 안 맞았는데, 결국 먼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이렇게 묶어둔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연봉 올려줘야 돼요. 메이저리그는 지금 뭐 삼성 라이언스 그 지금 연봉 삭감 때문에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지만, 메이저리그는 연봉 삭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몸값이 떨어지는 거지, 구단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데 연봉을 내리고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맥스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17년에 3월에 오클랜드가 방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이 이걸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2018년에 개막 후에 조금 있다가 빅리그로 승격이 되면서 맥스먼 씨가 아주 타격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600만 달러의 거금을 이제 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또 변화가 있었죠. 이 뉴욕 양키스 선발 자완 제임스 팩스턴이 허리 수술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결장을 해야 되죠. 2020 시즌 후에 프리에이전트가 되는데, 이 지금 팩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번 이 허리 수술까지 포함해서 9차례 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발꿈치, 뭐 팔뚝, 허리, 무릎, 아주 다양하게 그 부상 부위들이 나와갖고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허리 장기간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2019 시즌에 15승 6패, 방어율이 3.82,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양키스 선발 로테이션은 5선발을 어쨌든 J.A. 헵이 앞으로 들어가고 5선발에 조던 몽고메리가 지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리 콜, 루이스 세베리노, 다나카, 그리고 J.A. 헵 이렇게 됐죠. 도밍고 허먼 같은 경우는 2019 시즌에 18승 4패, 방어율 4.03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가정폭력으로 지금 징계 중이죠. 그래서 복귀가 이제 상당히 좀 늦어지니까 일단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미국 언론은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궜던 무키 배츠의 이 삼각 트레이드가 일단 홀드가 됐죠. 그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선수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보스턴으로 이적한 21살의 베네수엘라 태생의 이 브루스달 그레테롤에 대한 건데, 이 선수가 그 어렸을 때 2016년도에 이제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도 한번 했고, 근데 이제 2019년에 그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2개월 동안. 근데 지금 보스턴이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상 경력을 쭉 보니까 선발 투수가 아니고 불펜 투수에 더 맞는 투수다. 그러니까 선발하고 불펜 투수는 이 선수 비중이 달라지죠. 그리고 값어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턴이 지금 이 트레이드, 이 그레토에 대해서 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나 또는 돈,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레이드는 결국은 이제 성사는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앤드류 프리드먼이 이제 템파베이에서 다저스 야구단 사장으로 왔을 때 첫 작품이 웨하스 맷 캠프를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도 맷 캠프가 신체 검사 통과해서 샌디에고가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성사가 됐죠. 그래서 다저스는 야스마니 그란달 포수를 이제 그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뭐 이 지금 부상 걸 보니까 뭐 속이거나 이건 아니고, 지금 그동안의 부상 경력을 봤을 때 선발 투수보다는 불펜 투수가 맞으니까 우리의 이번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손해를 봤으니까 보상, 이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새롭게 조정이 될 테니까 시간을 조금 더 요하겠죠. 그래서 무키 베츠하고 이 데이빗 프라이스의 다저스 유니폼 입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5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3명이 투수죠. 그러니까 다저스로 온 데이빗 프라이스, 미네소타로 간 마에다 켄타, 그리고 이제 보스턴으로 간 21살의 그라테롤, 이렇게 3명인데, 저는 이번에 이 프라이스의 트레이드를 보면서 유현진 선수 생각이 바로 났어요. 왜 그러냐면 프라이스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로 가는 거고, 유현진 선수는 내셔널리그 서부의 지구에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기대가 더 크죠. 근데 유현진 선수에게 대해서는 우려 섞인 눈길 보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데, 두 자완 투수가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둘은 또 2018년에 그 월드 시리즈 2차전에서도 한번 격돌한 적이 있죠. 당시 이제 유현진 선수는 5이닝을 넘기질 못하고 4와 3분의 2이닝 동안 6안타에 4실점, 볼넷 하나, 삼진 5개를 기록했고, 프라이스는 6이닝 동안 3안타에 2실점, 볼넷 3개, 그리고 삼진 5개. 그래서 승리 투수가 됐죠. 유현진 투수는 패전 투수가 됐는데요. 유현진 투수가 1987년생이죠. 그래서 이제 시즌 들어가게 되면 이제 33살이 되는 거고, 데이빗 프라이스는 85년생입니다. 두 투수 자완이죠, 공통점은. 그리고 아주 템포가 빠르게 던지죠, 공. 유현진 선수가 그 템포 빠른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도 템포 굉장히 빨라요. 유현진 투수는 KBO 리그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올해가 경력 8년 차가 되는 거죠. 통산 성적이 54승 33패, 방어율이 2.98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율 2.98이 되면서 프리에이전트가 됐으니까 이제 몸값도 이제 크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이 생애 최고의 해를 보냈죠. 14승 5패, 방어율 2.32.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신인왕 4위, 2019년도에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프 시즌에 이제 다저스에서 프리에이전트로 4년에 8천만 달러를 받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구종은 호심 페스티벌, 체인지업, 컷 페스티벌, 커브, 슬라이더, 다양하죠. 뭐 주무기는 체인지업이라고 봐야죠. 아메리칸 리그 동부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인터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거는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그 토론토한테는 1승 있어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에는. 템파베이에는 등판한 적이 없고,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한 경기 나와서 방어율 7.50, 좋지 않죠? 보스턴 레드삭스는 2경기 나와서 1패에 방어율 3은 좋아요. 그리고 양키스에는 2경기 나와서 2패에 방어율이 8.71입니다. 가장 나쁘죠. 데이빗 프라이스는 2007년에 템파베이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명문,
테네시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을 나왔죠. 소니 그레이드 밴더빌트고 워커빌로도 밴더빌트 대학이에요. 밴더빌트 대학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대학교고 지금 야구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 12월 달에 보스턴과 당시로는 최다 7년에 2억 1,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죠. 우리 돈으로 2,569억 원. 이런 대박 계약을 했죠. 메이저리그 경력 12년인데 이 12년 동안 디트로이트에서 2시즌, 완전 풀로 2시즌은 아니에요. 중간에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전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있었어요. 템파베이 레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보스턴 레드삭스. 그러니까 이 데이빗 프라이스는 아주 이 동부지구 붙박이 투수였는데 이번에 서부지구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셔널리그. 내셔널리그로 오면은 일단 9번 타자가 투수이기 때문에 마운드에 있는 투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아메리칸 리그보다 유리하죠. 통산 성적이 150승 8패, 방어율 3.31. 좋아요. 2012년에 사이 영상을 받았죠. 그때 20승 5패, 방어율 2.56. 그러니까 다승, 승률, 방어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부분 1위였죠. 그리고 2018년에 보스턴 레드삭스 월드 시리즈 우승 때 멤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부진해져. 2017년에 팔꿈치 부상.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는데 수술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74.1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 선발 로테이션에 조금 경기 출전을 줄이고 그랬는데 본인이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갔어요. 2018년에 30경기에 나가고 16승 7패, 방어율 3.58 굉장히 좋았죠. 근데 2019년도에는 7승 5패, 방어율 4.28이에요. 107.1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2017년 팔꿈치 부상 이후 최소 이닝입니다. 근데 손목도 좀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무키 베이츠 트레이드가 중심이지만 이렇게 데이빗 프라이스까지 데리고 온 거는 보스턴이 이제 연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이 프라이스 잘 알잖아요. 템파베이 시절에 프리드먼이 제너럴 매니저였고 이 프라이스는 선수였으니까 굉장히 잘 알고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구정원 포심 페스티벌 한때는 막 100마일까지도 던졌어요. 굉장히 빠른 투수죠. 투심 페스티벌,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가 스파이크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공을 던지는데 지금 구위가 조금 떨어졌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저스는 이 선수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지금 제3선발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오프 때 템파베이 시절에 그때 나가서 2008년에 템파베이가 월드 시리즈 처음 갔을 때 그때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인상적인 피칭을 했죠. 그리고 2018년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호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다저스와의 월드 시리즈 때 5차전 클린치 게임 때 나가고 7이닝에 1실점을 해서 승리 투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경기에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월드 시리즈에서 그런 호투를 했다는 점이 일단 매력적인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류현진 선수는 내셔널리그 서부에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갔으니까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보내는 건 뭐 분명하죠. 많은 팬들 역시 그렇고. 근데 이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 이유가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부팀이 이렇게 플로리다나 애리조나에서 캠프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즌이 들어가면은 초반에 4월달 이때는 추워갖고 조금 적응하는데 어렵답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더 따뜻한 날씨에서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 시즌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그리고 지금 최근 구위가 떨어졌던 이 프라이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다저스에 와서 또 예전과 같은 구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